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2년 전 광주 전남을 떠올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광주 전남의 상습 침수 구역의 대비 상황은 어떤지 임지은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도심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우비를 뒤집어 쓴 상인이 연신 흙탕물을 퍼내지만 자동차 바퀴가 잠길 정도로 빗물이 가득 찼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로 배수시설이 넘치며 광주 도심은 물에 잠겼습니다.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우수관 신설 공사는 당초 지난 4월 끝날 계획이었지만 여름철이 끝나고 나서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이 오체투지 시위를 하며 요구한 배수시설 설치 공사가 시공업체 계약 등 문제로 늦어진 겁니다. 주민들이 의지할 곳은 도로변에 쌓아둔 모래 주머니뿐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한 절반 정도 넘어왔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라 사실 무섭죠. 이제 비만 온다 그러면. 왕복 8차로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겨 냉장고며 집기류가 둥둥 떠다녔던 신안교 일대. 이곳에서도 하천 범람과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한 방어벽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사는 여름이 다 지난 올해 하반기쯤 끝날 예정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하천 지금 다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광주시는 이 일대가 침수가 잦은 곳이라며 인근 공공시설을 대피소로 지정했지만 이를 알아차리긴 어렵습니다. 이곳은 집중호우로 침수가 됐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도 이곳이 대피소임을 알리는 표시는 없습니다. 문을 상시 개방해야 하는 강제성도 없고 대피소에 구비해야 할 물품을 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상습 침수 지역과 대피소를 그린 재난안전지도는 일부인 광주 20여 개 동만 표기돼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놔서 서울 중부 지역의 호우 피해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한 만큼 광주 전남의 대비 태세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소각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광주시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서 예정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천억 대의 예산 확보도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리 금지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최대 관건은 주민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입니다. 광주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소각시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상은 축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꾸미고 지하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주민 친화적 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효천 물빛 논일터도 하나의 참고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설득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각시설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고 2001년 가동되기 시작한 상무 소각장도 주민 집단 민원 등으로 인해 사용 연한이 다 되기도 전에 조기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니언파크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15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을 거쳤고 충남 아산 소각시설 역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만드는 단계부터 설계부터 시공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 깊게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이게 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통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각시설이 설치되는 데까지 6, 7년 정도 걸리는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이제 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기한 내에 해법을 찾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국비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를 찾아서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큰 개념에서 자원순환 정책, 또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게 이제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돼서 이 정책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폐기물 처리 공법과 적정 규모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결정하는 용역 발주에 이어 5개 자치구 지역 공모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예산 확보 등 앞에 놓인 난관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소각시설 설치는 백일몽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번 주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입니다. 한빛원전 측은 공급 보수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원전 내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했고, 내일은 재보고 결정이 내려진 한빛 3, 4호기 공급 원인 조사가 다시 원안위 회의 안건에 오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한빛원전 4호기. 한빛 4호기의 공급 보수 과정이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5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9년 깊이 1m 57cm의 대형 공극이 발견된 부위와 똑같이 제작된 모형입니다. 경납 건물과 터빈을 잇는 주증기 배관 아래에 생긴 공극에는 시멘트의 일종인 그라우트가 타설될 예정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전체 140개에 이르는 공극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달 말 본격적인 보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월 말까지 공급 보수를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재가동을 목표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빛 4호기 재가동을 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보고 결정이 났던 한빛 3, 4호기의 공급 발생 원인 조사 결과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에 자료로 올려집니다. 당초 원안위원들이 지적한 추가적인 과학적 검증이 빠져 있어 반발이 예상되지만 안건 통과 여부에 있어 위원들이 결정권을 갖고 심의 의결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재가동 절차인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전체 원전에서 나온 공극의 77%가 한빛 3, 4호기에 집중된 만큼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 점이 확인됐음에도 시공 초기부터 제기된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한수원이 한빛 3호기 재가동 시 약속했던 7가지 이행사항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용인하에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하려는 것으로 오는 12일 영광에서는 주민 등이 요구해 한국전산구조공학회가 추가로 진행한 한빛 4호기 구조 건전성 평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원안위 보고가 끝난 시점이고 한빛 원전 측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여일 만에 10,000대를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5,863명이, 전남에서는 5,159명이 신규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지난 4월 중순 10,000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7일 만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확진자 가운데 5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가 5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서구 상무지군의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입영 장정 등 PCR 우선순위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